거기 잠깐.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고 오신 거죠? 눈을 뜬 내가 처음 본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내가 누워있는 것은 분명 병원에서 쓰는 침상이었지만 병원의 하얀 천장이 아닌 목재로 이루어진 천장이었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나무와 종이에서 나는 은은한 내음이 풍겨왔다. 알아, 정신이 드십니까?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뻑뻑한 눈동자를 굴려 옆에 선 인형을 바라보았다.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는 하얀 머리카락의 남성. 마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집사의 기품이 묻어나오는 이 남성은 나를 보며 차분히 말을 건네왔다. 누구였더라? 기억력만큼은 자신 있는 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의 블레이저 위에 어떤 새 모양의 배지가 달려있다는 것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도 기억해낼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내 기억 속 그 어디에도 찾아줄 수 없었다. 즉, 이 사람과 나는 초면임이 확실했다. 당신은 일주일간 호운 상태였습니다. 혼란스러움이 가득 묻어나온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나에게 그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듯 내 옆에 있던 의자에 앉으며 말을 건넸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의 말에 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행이군요 라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사각형의 녹음기를 꺼내 내 옆에 있던 테이블에 툭 올려놓았다. 이런 상황이 죄송하지만 축제 도중에 큰 사건이 벌어져서요. 그는 이제부터가 본론이라는 듯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며 말을 이었다. 축제? 네, 그래서 당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경찰인가? 그렇다면 형사? 아니면 그저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인 걸까? 하지만 정중하고 격식 있는 말투,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양복은 내가 앞서 생각한 두 직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게 혹시 누구시죠? 나의 말에 그는 실수했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는 나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런, 사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잊어버렸군요. 제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아, 아니에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조차 품위가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 나 또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는 익숙한 듯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자신의 오른손 바닥을 배에 살짝 갖다 댄 채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도서관장 대리인 황혼입니다. 도서관장 대리인? 네, 지금 그대가 머물고 계신 곳은 도서관입니다. 황혼이라는 사람에게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자 이 공간에 느껴졌던 건조한 공기와 풍겨오던 종이 내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깨어난 이 방은 목재로 이루어진 앤티크한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책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책들이 빈틈없이 가득 꽂혀 있었다. 구경이 끝나셨으면 그날의 일을 떠올려주시겠습니까? 웅장한 도서관의 풍경에 정신이 팔려있던 나는 황혼의 말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목을 가다듬으며 그의 말에 대답했다. 어디서부터 말하면 될까요? 그냥 기억이 나신 대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꿈이랑 헷갈린 것일지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꿈 또한 현실의 연장선이거든요. 나의 말에 황혼은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의 미소에 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녹음기에서 나오는 테이프가 돌아가는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은
무척 수업이 지루한 날이었어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모두 아는 내용이라서 수업이 재미가 없었죠. 저는 한 번 본 건 모두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수업 시간은 언제나 시간 낭비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루함에 턱을 개고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을 보니 해질녘이기도 하고 노을이라도 볼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형형색색의 조명들과 함께 희미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축제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그 빛에 이끌린 듯 강의실을 빠져나왔어요. 수업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것으로 향했어요. 마치 꼭 그 축제에 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수많은 인파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고양이를 만났죠. 밤하늘 같은 윤기 나는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였지만 드문드문 빛이 나는 은빛털이 마치 밤하늘에 수놓은 별과 같은 무늬를 하고 있었죠. 그 고양이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 한 걸음씩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조그만한 입을 열었죠. 나 기억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우연히 나와 눈이 마주친 거고 그때 알맞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렸거나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요즘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이 부족한 상태였으니까요. 내가 너무 피곤한가? 네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 저는 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고양이의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정말 나 기억 안 나? 다시 한번.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확실하게 그 시비로운 고양이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죠. 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너 정말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말에 고양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본다면 고양이한테 말을 거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걱정하고 있을 때 고양이는 그 날씬한 몸을 획 하고 돌리더니 등을 돌린 채 저에게 말했어요. 따라와. 너를 보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 그렇게 말한 고양이는 저를 뒤로 한 채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고양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조차도 그때는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고양이를 따라서 축제가 벌어지는 곳 뒤편에 있던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녹음기에서 들려온 탁하는 소리가 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황호는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던 녹음기를 확인해 보더니 나에게 말했다. 테이프가 다 된 모양이군요. 다른 테이프로 바꿔서 오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난 황혼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문을 가리키며 황혼에게 말했다. 혹시 창밖을 조금 구경해도 될까요? 조금 답답해서. 창밖을 보신다고 해도 그다지 개운해지진 않으실 겁니다. 나에게 대답한 황혼은 창가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창밖은 낮과 밤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자악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창밖은 안개뿐이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지만요. 황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커튼 자락을 치고서 혼자 중얼거리고는 커튼을 다시 닫고서 나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시다면 도서관 안이라도 걸으시겠습니까? 괜찮나요? 네. 그리고 바깥을 보시는 편이
더 이 세계를 이해하시는 날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황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있던 방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난 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까. 황혼의 부축을 받아 내가 누워있던 방을 나오자 난 이곳이 내가 알던, 아니 내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을 열고서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복도와 천장이었다.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가운데 있는 거대한 나선형 계단을 중심으로 그 계단을 둘러싸는 형태로 그 층이 나누어져 있었다. 각 층마다 수없이 많은 서가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서가를 서적들이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여긴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아니겠지만요. 난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이고 이 기이한 도서관도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도 모두 꿈이라고.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실적이었다. 대체 여긴, 아니 이 세계는 어디죠? 인간들이 신, 요정, 정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그들이 사는 세계라고 하면 설명이 좀 될까요? 신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황혼이 예상했다는 듯이 피식 웃으며 딱 하고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책 한 권이 바람을 타고 황혼의 손으로 날아들어왔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나에게 황혼은 그 책을 건넸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책을 펼쳐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대강 훑어 읽었다. 책에는 헤라, 제우스 같은 신들의 이야기부터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들과 여러 요정들의 이야기까지 어릴 적에 즐겨 읽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인간들에게는 신화죠. 저희에겐 역사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쉽사리 믿지 않는 나를 보며 황혼은 흐음하며 생각에 잠긴 듯한 소리를 짧게 내뱉었고 나에게 시선을 보내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 하지만 나에게 말을 하는 황혼의 눈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마치 마음껏 의심해 보시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당당함과 자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는 황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내 대답을 확인한 황혼은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잠시 후 황혼의 주변이 푸른빛에 휩싸이더니 그 빛이 사그라들자 방금까지 황혼이 서 있던 자리에는 검은색과 흰색 털을 가진 부엉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부엉이는 내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고는 그 부리를 움직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의심이 많은 당신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부엉이는 황혼의 목소리로 내 귓가에서 말하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부엉이는 다시금 푸른빛에 휩싸였다가 아까 같은 백발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황혼은 우아한 몸놀림으로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손끝으로 툭툭 털어내며 나에게 시선을 옮겼고 나는 그런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황혼은 그런 내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일단은 좀 걸으실까요? 나는 황혼과 함께 신비로운 도서관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아직까지도 내가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눈앞에서 본 지금에서는 내가 겪은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난 충격으로 떨어지지 않는 입을 간신히 떼어내며 나란히 걷고 있는 황혼에게 물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는 거죠? 글쎄요. 운명이 이끈 거겠죠. 운명?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황혼은 어느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서 나에게 먼저 들어가라는 듯이 손짓했다. 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황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테니까요. 황혼의 말대로 나는 아직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또한 내가 가진 기억을 황혼에게 전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세계에 떨어진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비로운 부엉이밖에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혼이 마련한 공간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십시오. 황혼이 안내해준 방은 황혼이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갖추고 있었다. 방은 굉장히 넓었고 알 수 없는 좋은 향기가 은은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황혼은 방 안쪽에 마련된 책상의 서랍에서 새로운 테이프를 꺼내 낯선 테이프와 교환한 후 내가 앉아있는 소파로 다가왔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여긴 어디죠? 도서관장실입니다. 지금은 임시로 제가 사용하고 있죠. 황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황혼은 다시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다시금 드르륵 하는 녹음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아, 네. 고양이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그 고양이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는 고양이였나요? 아니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런데 굉장히 쌀쌀맞은 고양이였어요. 혼자 획 가버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는 나의 말에 화우는 피식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급하게 자신의 입가를 가리며 사과했다. 왜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죠? 나는 재밌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황혼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숲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쫓아서 저는 하염없이 숲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와 같은 인파는 없었지만 희미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검은 고양이를 쫓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고양아, 조금만 천천히. 빨리 와. 여전히 쌀쌀맞은 고양이였죠. 마치 저에게 화라도 난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쌀쌀맞은 태도와 달리 저를 배려하는 듯이 발걸음이 조금 느려져서 이후로는 큰 어려움 없이 고양이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웠고 그래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있을 때 저 멀리 연못으로 보이는 공간이 보였어요.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커다란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 같은 게 있었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모습을 완전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가운데에는 차를 마실 수 있게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제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한 명은 나를 반기는 듯 굉장히 인자한 웃음을 지어주었고 다른 한 명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문해모시네님, 그를 데려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메모리. 그때 그 고양이의 이름이 메모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죠. 문해모시네라는 이름의 여성은 메모리를 향하던 시선을 저보다 먼저 와 있던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에게 옮기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레테. 손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화는 이쯤에서 마무리해야겠군요. 레테라는 이름의 여성은 문해모시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살며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레테는 기껏해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외모에 회색빛 머리카락을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죠. 그 머리카락은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찰랑이며 물결쳤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레테님. 고마워요, 메모리. 레테의 목소리는 차가워 보이는 인상만큼이나 낮고 차분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저를 한동안 지그시 바라봤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잿빛 눈동자에서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내 그 눈동자를 저에게 거두고는 저를 지나 방금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숲길로 자체를 감췄어요. 오랜만이네요. 레테가 떠나자 문에 모신 애는 저에게 미소를 지며 말했어요. 나를 안내해줬던 메모리는 금세 어디로 가버린 건지 사라지고 없었죠. 일단은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아, 네. 저는 그렇게 레테가 앉아있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문에 모신 애를 정면에서 바라봤죠. 그녀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레테처럼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금발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따내리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저희가 구면인가요? 저의 질문에 문에 모시는 미소와 함께 침묵으로 답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차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더니 그 찻잔을 저에게 건넬 뿐이었죠. 저희는 초면인 것 같은데요. 나의 존재를 잊어버렸을 테죠. 나의 말에 문에 모신 애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준 능력이니까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 나의 말에 문에 모신 애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고 얼마 후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물었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문에 모신 애는 자신의 찻잔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에서 입을 떼며 입을 열었어요. 난 기억의 여신 문에 모신 애입니다. 문에 모신 애 아시는 분인가요? 아무래도 도서관에 일을 하다 보니 가끔 만나게 되는 분이죠. 하오는 차를 준비한 듯 등을 돌린 채 나의 말에 대답했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녹음기는 여전히 지잉하는 테이프 감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여신이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지금은요. 하오는 차가 담긴 찻잔을 양손에 들고서 소파로 돌아오며 재미있다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고 나는 그런 황혼의 눈빛에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말을 하는 고양이, 인간으로 변하는 부엉이도 있는데 여신이라고 해서 없을 이유는 없겠죠. 나의 대답에 황혼은 미소를 짓더니 내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기억력은 그녀가 선물한 거군요. 선물이라고 할지 저주라고 할지 기억이라는 게 늘 행복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황호는 조금 씁쓸해 보이는 미소를 띤 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황호를 따라 나도 차를 한 모금 삼켰다. 그래서 그녀가 왜 당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지는 설명해 주던가요? 아, 그건... 영상은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봐주면 안 돼요? 히히.